자, 여러분,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페이지가 253쪽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결산자료 입력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결산과 관련된 이론적인 결산 관련된 수업들을 순차적으로 듣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순차적으로 수업을 들으셨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결산을 할 때는 어, 일정 항목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또 분기를 생성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기능인데요.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금액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분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상의 어떤 기능인데요. 우리가 결산 쪽에서 봤던 그 상기업의 종합 결산 그 케이스 이론에서 설명드렸던 거를 프로그램으로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코드 번호는 요 7000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7000번입니다. 자, 7000번으로 해서 주식회사 상기업 결산이라고 해서 1기로 2025년도로 회계 기간을 입력해서 실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입력해서 우리가 이제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기능을 한번 익혀볼 겁니다. 자, 우선은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신 다음에 회사 등록을 눌러 주시면 돼요. 회사 등록을 눌러 주시고, 자, 교재는 여러분 페이지 253쪽 보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9000번의 주식회사 빵공장이라고 했던 이 케이스는 지금 기말 결산을 하기 전까지는 입력이 완벽하게 되어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순차적으로 다 들으셨다고 하면요. 그래서 우선은 좀 기본적인 사례를 가지고서 기능을 익힌 다음에 이 9000번 코드를 가지고서 종합적인 정리를 같이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장부도 줘야 할 거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꼭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 밑에다가 새롭게 회사를 코드를 만들어서 해볼 거예요. 자, 7000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7000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상기업 결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상기업 결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천히 해보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엔터. 자, 그 다음에 법인 회사니까 법인으로 걸어주시면 되고요. 사용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기수는 거기 교재에 보시면 1기라고 했고요, 제가. 자, 2025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실 수 있겠죠? 자, 다른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연습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밑에 칸까지 클릭이 되는 게 안전하게 저장이 됩니다. 입력하다가 ESC 키 누르면 간혹 저장이 또 안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칸까지 클릭해 주시고 자, 등록해 주신 다음에 요걸 닫고요. 자, 회사 코드에서 요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상기업 결산 7000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선은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매출 전표 막 이걸 연습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자, 일반 전표 입력을 열어 주시고요.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자, 11월 1일 날 당사는 상기업으로 현금 5천만 원을 주식을 발행해서 액면 발행해서 투자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제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 보면서 일반 전표에다가 이렇게 해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우선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 11월 달로 들어가서 11월 1일. 자, 11월 1일 현금 5천만 원 투자받아서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2번 입금 전표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F2번 눌러서 자본금.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 코드나 적용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을 위해서 자료 입력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1월 2일 날 상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럼 11월 2일 날 출금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출금으로 한 다음에 상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거래처 코드나 적요는 생략하는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분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11월 3일 날 상품 2천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자, 이거는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렇죠? 자, 금액이 얼마죠? 외상 매출금 2천 이렇게 해서 적요나 거래처 코드는 생략하고요. 자, 대변에 상품 팔았으니까 뭐예요? 상품 매출. 그럼 상품 매출 F2번 눌러서 여러분 분기하실 수 있죠. 자, 상품 매출 이렇게 해서 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상품이 아니라 상품 매출이죠.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1월 4일 날 월급 700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11월 4일인가요? 예, 4일 날 교재 253쪽 보고 있죠, 여러분? 253쪽. 253쪽. 자, 11월 4일 날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이니까 출금. 그래서 차변의 급여.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로 상기업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7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11월 5일 날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300만 원을 외상으로 샀다. 그럼 11월 5일 날 차변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비품. 그렇죠? 자, 요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고정대상 간편 등록이 나오는데 요거는 취소 누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취소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대변에는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그렇죠. 미지급금 이렇게 해서 부채의 증가로 거래처 코드나 적요는 생략하기로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그림은 우리 교재 해답에 여기 지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본금 5천, 그 다음에 상품 1,000만 원 출금 전표한 거,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2천, 대변의 상품 매출 2천 이렇게 분기되어 있고요. 출금으로 급여 700만 원, 그리고 또 차변의 비품 300, 대변의 미지급금 300 이렇게 해서 요 입력하면 보시고 맞춰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전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이론 수업할 때 같이 해봤던 거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 총계정 원장이라는 곳을 조회해 보시면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앞에서 이렇게 손으로 전기해 보셨던 이 결과와 동일한 수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조회해 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 회계관리 메뉴 안에 보시면 장부관리 쪽에 총계정 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열어서 엔터를 쳐주시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처음에 있는 계정 과목부터 엔터 치면은 마지막에 있는 계정 과목까지 조회가 돼요. 이렇게. 자, 월별로 조회할 수도 있고요. 일별로 할 수도 있는데 일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 현금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집계되어 있고 또 옆에 잔액까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 현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봤던 요 현금 차변에 5천, 대변에 1,000하고 700 요거죠? 이렇게 5천하고 1,000하고 700 이렇게 하면 이게 티계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외상매출금 눌러보시면은 이게 외상매출금 티계정에 차변에 2천 이렇게 해서 차변에 외상매출금 2천 맞죠? 이렇게 하면 대조해 보세요. 상품 이게 상품의 티계정이니까 차변에 1,000만 원 그렇죠? 차변에 1,000만 원 이렇게 또 여러분 맞춰볼까요? 나 비품 요게 티계정이니까 차변에 300이죠? 비품 차변에 300 이렇게요. 또 뭐가 있어요? 자, 미지급금 이게 미지급금 티계정이니까 대변에 300 있죠? 여기 보니까 대변에 300 이런 식으로 이게 자동으로 다 넘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자본금 이게 자본금 티계정인데 대변에 5천이 있죠? 여기 대변에 5천 이렇게요. 이해되죠, 여러분? 또 상품 매출 이게 특이종인데 대면에 2천이 있으니까 대면에 2천 이렇게요. 또 뭐가 있어요? 자, 급여 여기 특이종인데 차변에 700이 있죠? 요 그대로 여기 700 이렇게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25년도 1월부터 12월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각각의 계정 과목을 클릭해서 T 계정과 동일한 수치인지 확인해 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특정 뭐를 클릭하면 상세 내역을 또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뭐 월이든 날짜든 간에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이다 그러면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또 상세 내역을 알 수가 있다.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또 분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다 우리가 배웠던 이론적인 이 흐름이 프로그램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자, 그 다음에 또 시산표,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전 강의 수업 들을 때 손으로 직접 한번 연습을 해봤을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 프로그램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상으로 여기 결산 및 재무제표 메뉴 안에 학계잔액 시산표라고 보이시죠? 자, 이걸 눌러가지고 12월 달로 조회해 주시면 자, 이렇게 현금의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 현금의 잔액. 이 현금을 더블 클릭하시면 또 원장이 T계정이 또 나오고요. 이걸 또 더블 클릭하시면 또 분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54쪽에 맨 밑에 그 수정전 학계잔 시산표 여러분이 앞에서 손으로 이렇게 연습장에 그려보셨던 거랑 대조해 보시면 동일함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동일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교재를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릴게요. 자, 교재 255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 그림과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255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화면 캡처를 해놨으니까 이 그림하고 맞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수정전 시산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기말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기말 수정 분계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감가상각, 우리 기말 재고를 입력해서 이런 매출원가나 감가상각이나 대손상각비 설정이라든지 퇴직급여 또는 법인세 비용 이런 분계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5가지 분계는 자동으로 분계를 생성시킬 수가 있어요. 자, 어디서 이 기능을 이용하시는 거냐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결산 및 재무제표 메뉴 안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있으시죠? 요거를 한번 눌러보시죠, 같이. 자, 눌러서 1월부터 12월로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매출원가를 선택하게 나오는데 자, 이 기업은 상품 매출원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 매출원가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 매출원가에 대한 케이스는 또 별도로 만들어 놨으니까 우선 상품 매출원가부터 하고 제품 매출원가도 보여드릴게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내용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잘 들어오셨을까요? 이 그림을 제가 교재에 이렇게 화면에 캡처를 해놨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산 및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해서 1월부터 12월로 조회하면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이 나오는데 확인을 클릭해서 진입한다. 그래서 이런 화면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고 해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화면에서 기말의 상품 재고액이나 퇴직급여, 또 감가상각에 대한 거, 대손 충당금에 대한 거, 법인세에 대한 거, 자,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계를 자동으로 생성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저는 이거를 어떻게 외웠었냐 하면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해서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럼 저는 이거 암기할 때 기말, 감가, 대손, 퇴직, 법인세 이렇게 외웠었어요. 이렇게 약자를 따가지고 자,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해서 할 수 있는 건 요 기말, 감가, 대손, 퇴직, 법인세 이렇게 해서 하나 기억해 두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니까 기말의 상품 재고가 얼마 남았다고 돼 있어요? 1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입력하는 거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액,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하고 당기순이익 이게 지금 손익계산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구조로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5가지 사항들 이것들을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분기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뭐 결차, 결대 이렇게 해서 차변, 대변 구분이 돼서 생성이 되는데 그걸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자, 지금 여기 보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 재고가 100만 원이래요. 그럼 여기 보니까 상품 매출원가 이 밑에 보니까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죠. 여기다가 100만 원을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는 256쪽 보면서 하면 됩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 100만 원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감가상각을 또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감가상각비,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자, 우리가 지금 시산표를 보면 비품을 300에 취득을 했어요. 11월 초에. 그러면 300만 원의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어요.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2달치만 썼으니까 나누기 5, 12분의 2 하면 10만 원을 월화상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만 원이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비품에다가 감가상각비 인식해야 될 10만 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자, 대손 예상을 자, 잔액의 1%를 예상한대요. 자, 여러분 이거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대손생각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이 외상매출금 잔액이 자동으로 조회가 되고요. 여기 대손율을 곱할 수가 있어요. 대손율을 만약에 내가 3 누르고 엔터 치면 3%로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1%라고 했으니까 1 누르고 엔터 치면 2천만 원의 1% 20만 원이죠. 기존에 설정 전에 충당금 잔액이 장부에 있었다면 이걸 끌고 옵니다. 근데 지금 설정 전 충당금 잔액은 없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우리는 설정해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추정률을 곱해서 계산한 다음에 여기 결산 반영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대손상각 안에 외상매출금에 이 금액이 집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또 보니까 퇴직금 추계액이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퇴직급여 이쪽 란에다가 지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법인세 예상한 게 50만 원이래요. 자, 세금은 마지막에 내는 거니까 요 맨 밑에 있어요, 여러분. 법인세 내야 될 금액이 얼마냐? 법인세 추정한 예상액이 50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산 전 금액, 우리가 결산 반영한 금액을 고려해서 결산 후에는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220이다라고 계산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 제가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설명 달아놨어요. 그래서 대손 예상액의 경우에는 대손 상각을 클릭하면 이렇게 퍼센트지 입력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어요, 여러분? 기말 상품 100만 원 했고요. 또 퇴직급여 100만 원, 또 여러분 비품 10만 원, 또 우리 대손상각 20만 원, 또 법인세 50만 원 해서 당기순이익 220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그래서 요 그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기말의 상품이 100만 원 남았으니까 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시산표를 보면. 이건 수정 전이죠. 아직 분기 생성 안 했습니다. 상품이 100만 원 있으니까 기말에 100만 원이 상품이 1000만 원이죠. 상품이 1000만 원이 잔액이 있으니까 기말에 100만 원이 남았다는 건 그렇죠. 900만 원이 매출원가가 돼야 되죠. 그렇죠? 또 감가상각비 1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우리 대손 20만 원 예상한 것만큼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또 법인세 비용, 법인세 미지급 세금 이해될까요? 이 분계가 우리가 지금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쵸? 자, 이 분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자료 입력해서 해당 란에 금액을 넣고 이렇게
금액 입력 완료 후에 마지막에 상단에 전표 추가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결산 분기를 추가하겠습니까? 라고 나오고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런 우리가 해야 될 분계들이 자동으로 결차 결대라고 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런 식으로 결차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우리 900이죠. 대변의 상품 이렇게 또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해되죠? 또 차변의 감가상각비 10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0만원 또 차변의 대손상각비 20만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20만원 또 차변의 법인세 비용 50만원 대변의 미지급세금 50만원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분계들을 해준다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그래서 자동전표 같은 경우에는 결차 결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결차는 차변을 의미하고 결대는 대변을 의미합니다. 근데 기능상 자동 분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차 결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거 결과를 도출해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 입력하셨나요?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 100만 원, 여기 퇴직급여 100만 원, 또 감가상각비 비품에 10만 원, 대손상각 외상매출금에 20만 원, 법인세 비용에 법인세 등의 추가 계상액에 50만 원. 잘 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상단의 전표 추가를 클릭한다. 그렇죠? 자, 추가하겠습니까? yes. 자, 추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요거를 닫고 일반 전표 입력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우리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자, 기말 수정 분계는 매달 며칠자에 하는 겁니까? 그렇죠. 12월 31일자에. 했더니 우리가 입력한 적이 없는데 여기 결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서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차변의 법인세 비용 대변의 미지급세금. 맞아요? 이렇게 해서 분기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시산표, 학계장학 시산표를 조회해보면 25년도 12월 말일자로 해보면 이렇게 수정 후 시산표가 작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학계장학 시산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건 수정 전이었는데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수정으로 바뀌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충당금이 설정됐죠. 상품 900은 없어지면서 매출원가로 여기 처리가 됐죠. 그렇죠? 자, 충당금이 잡히면서 대손 상각비가 차변에 잡혔고, 그렇죠? 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잡히면서 감가상각비가 잡혔고, 그렇죠? 또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대변에 잡히면서 차변에 퇴직급여가 잡혔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 법인세 비용이 잡히면서 미지급 세금도 잡혔죠. 이해되실까요? 자, 이건 수정 전 시산표예요, 수정 후 시산표예요. 그렇죠. 수정 후 시산표입니다. 요 그림을 교재에다가 캡처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장부를 마감하는데 프로그램상 마감 순서는요. 손익계산서부터 먼저 조회를 하시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조회하시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상단에 전표 추가를 하시면 우리가 손익 마감 분계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 순으로 조회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손익계산서가 우리가 예전에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손으로 그려봤던 그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한번 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익여금 처분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조회하시면 당기순이익이 220이 확정이 되고요. 이 당기순이익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손익대체 마감 분계가 생성이 됩니다. 자, 손익대체 분계 우리 집합손익이라고도 하고 손익이라고도 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손익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제가 손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분계 여러분 이전 강의에서 기억나시나요? 대변에 있던 수익을 차변으로, 차변에 있던 비용들을 대변으로, 그래서 당기순이익만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보낸다. 근데 우리가 미처분 이익여금을 프로그램에서는 이익여금으로 대체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2월 이익여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상에서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우리가 앞에 이론에서 배웠던 이러한 분계들이 자동으로 차변 대변해서 분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가 줄고요. 그리고 대변에 집합 손익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차변했던 비용들 매출 원가부터 해가지고 여기 급여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손상각비, 법인세 비용, 그렇죠? 이것들이 다 대변으로 되면서 차변에 우리가 손익으로 해서 집계를 해주고 당기순이익이 200만 원 났었죠? 그 당기순이익 대변에 손익이 더 많은 거를 미처분 이익요금으로 대체 분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이 미처분 이익요금을 2월 이익요금으로 한 번 더 대체 분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분계는 이론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분계를 자동으로 해준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해볼게요, 같이. 자, 이거 닫고. 자,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여러분? 손익계산서를 먼저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 12월 달로 조회해 주시면,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판매 비하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을 더하고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를 먼저 조회하시고 요걸 닫으시고요. 그리고 이익요금 처분계산서 여기 보이시죠? 요걸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당기순이익으로 이익요금이 늘었다라고 불러져 옵니다. 그럼 상단에 전표 추가라고 보이시죠? 요걸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연세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는 분계를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추가 누른 다음에 제가 일반 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전표 입력 12월 달로 조회해 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또 됐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죠, 여러분? 자, 대변에 있던 수익을 차변으로, 손익으로, 그리고 또요. 차변에 있던 매출원가부터 법인세 비용을 대변으로 하면서 손익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손익은 총수익, 이 손익은 총비용, 총수익이 더 많이 짓게 돼 있으니까 220만 원 당기순이익 난 것만큼 미처분 이익요금으로, 미처분 이익요금을 2월 이익요금으로 한 번 더 보내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뭘 조회하면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주시면 돼요. 재무상태표를 12월 달로 조회해 주시면 우리가 예전에 손으로 작성했던 그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자산 부채 구분별로 조회가 되는 겁니다.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충당금이 설정됐고요. 그래서 2천에서 20을 빼면 요게 회수 가능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상품은 100만 원만 남아 있고요. 비품 바로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감적으로 표시가 됐고요. 또 미지급 세금도 생겼네요. 그죠? 또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비유동부채에 잡혔고, 우리 자본 이론 파트 공부할 때 자본의 구분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이라고 배웠었죠. 자본 이론 공부할 때 그 이익요금 안에 미처분 이익요금이 잡힌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여러분, 이 재무상태표를 제가 여기다가 캡처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대로 재무상태표가 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로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처분 이익요금이 반영된다. 이게 반영이 되려면 우리가 이익요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 대체 분계를 전표 추가를 통해서 하셔야지만 이렇게 딱 맞춰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손충당금과 누계액은 차감적으로 표시가 된다. 그리고 미처분 이익요금 밑에 당기순이익 220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주기라고 불러요. 이런 걸 주기. 이해되시죠? 자, 이건 상기업에 대한 결산자료 입력이었고요. 제조업에 대한 결산자료 입력 종합 사례도 만들어 놨으니까 또 반복해서 한번 같이 또 다음 교시 때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